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모두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렇게 어머님들 모시고, 아버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어머님들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기쁘고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법, 학습법 이런 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강의 제목은 진짜 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애들 성적 올리는 법인데, 강연 한 이제 55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하시면 애들의 성적이 장기적으로 확실히 오를 겁니다. 믿어지세요?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이렇게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일 때 그걸 실제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300명, 전교 300명 중에서 주요 과목별 성적이 영어 284등, 과학 234등, 그래서 대략 230등 주요 과목 성적이 나왔었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시험 불안증 심해서 외고 시험 봤는데 시험장에서 듣기 하나도 안 들리고 엉엉 울고, 면접관 질문해도 우느라 답 못하고, 그래서 엉엉 울고 시험장 나와서 뚝 떨어지고 시험 불안증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 외고 입시에 실패하고서, 나 고등학교 때도 아무리 공부하면 뭐해, 또 진짜 수능 때 이렇게 떨고 이러면 소용없을 텐데, 이 불안에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제가 여기 표지 보이죠? 지난해 말에 낸 그릿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 내용이 이런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여기 한번 나오니까 또 다른 신문에서도 또 이제 되고, 그래서 많이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시는 건 이런 오해들이 있으십니다. 뭐냐 하면, 이 책에 나오는 거 그냥 하면, 그것만 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마음 훈련법을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면 성적이 올라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는 고등학교 때 진짜 14시간, 15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밥 먹을 때, 걸을 때, 수업 시간 사이사이 10분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세워요. 정말 옆에서 볼 때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성적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아직 애들이 어려서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텐데 고등학교 되면 아실 거예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하는 그 수능 출제기관에서 하는 그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진짜 수능 시험에서. 그런데 저희 애는 성적이 오르고 진짜 수능 시험에서는 훨씬 잘 봤습니다. 언수에 포함 5과목 다 만점 받았는데, 이렇게 5과목 다 만점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1, 2, 3 보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즉 수능을 제일 잘 봤어요. 이런 게 마음의 근력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릿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푸념부터 한번 해봅시다. 학부모 푸념들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애는 말이에요, 머리는 돼,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지 아빠 닮았나 봐, 머리는 좋아, 어려서. 근데 얘가 노력을 안 하네. 좀 게임만 하지 말이야, 좀 노력 좀 하면 좋겠네. 다들 공감의 표정을 보이시는데, 이런 생각들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푸념 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푸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적어도 세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오해냐면, 우리 애는 말이에요, 머리는 좋은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 잘하려면 머리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능 이거는 유전이고, 그래서 머리 좋은 부모들이 자식이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할 거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하찮은 노력을 안 하네. 중요한 머리는 있는데 거꾸로 해요. 머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오히려 하찮은 거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노력할 멘탈 에너지가 없어서 지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애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철들어갖고 나 이제 공부해야지 막 마음 먹으면 그럼 갑자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걔도 공부하고 싶다고요. 집중하고 싶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적 좀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할 마음의 근력이 없어서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니까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어때요? 괴로움을 게임으로 달래고 인터넷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런 애한테 겉에서 보면 어때요? 저 게임 하느라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천만에 게임 지금 하고 있는 건 공부 못하는 그 능력이 없는 거의 결과예요. 그런 애한테 게임을 강제로 게임만 못하게 한다고 애가 공부하겠어요? 그냥 게임 못하게 하면 방바닥을 긁고 딴짓하는 한이 있어도 공부를 못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그릿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냐면 공부 잘하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물론 전교 500명 있다고 칩시다. 500명 중에 꼴등하는 애들, 걔네들 어떨까요? 지능이 1등 하는 애보다는 낮아요. 1등 하는 애보다는 지능이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닙니다. 전교 500등 하던 애들이 전교 1등 하길 바란다. 그건 지능의 문제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교 500등 하는 애가 한 200등 하고 200등 하는 애가 50등 안에 들고 50등 하는 애가 10등 하고 한 맨날 3, 40등 하는 애가 전교 1등 하고 이건 지능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차이는 지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노력할 수 있냐 여기로 다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4년제 대학 갈 정도의 그래도 지능은 있어. 기본 지능은. 그러면 정말 나쁜 대학 가느냐 아니면 최고 학과를 가느냐의 그 차이는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릿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 이런 오해가 있냐면 공부 잘했던 부모들 애가 공부 잘합니다. 그러면 유전이라고요? 아니요. 공부 잘했던 부모의 애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는요. 그 공부 잘한 부모는 그릿이 있는 겁니다. 원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는 하면 재밌다는 거 아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 아는 거고 그 공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어려서부터 애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집 부모 애들은 애가 공부하면 너 공부 재밌냐? 공부는 당연히 재밌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하는 거지. 이런 태도, 공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자세가 어려서부터 길러집니다. 공부 못하는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뭘 생각하냐면 공부는 강제로 시켜야 돼. 왜냐하면 재미없는 거거든. 공부는 괴로운 거거든. 너 놀지 말고 공부해. 그게 애를 망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못하는 부모가 애들이 왜 공부 못해요? 공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애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원하는 만큼 공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공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면 내가 알아서 공부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힐링 캠프인가? 어느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있죠? 연예인 나와서. 이적이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그 힐링 캠프에서 몇 달 전에 했던 거예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경규 씨인가? 아니, 이적 씨, 당신은 삼형제가 다 서울대 갔다면서요. 어떻게 삼형제가 다 서울대 갔죠? 엄마의 교육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적 씨가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가야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부는 내일이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했죠.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겁니다. 저도 서울대 갔는데 제 동생도 저희 부모님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공부해라.
정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야 교수님이나 뭐 이적 씨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그래요. 많은 사람들. 저도 저 아이한테 수능 5개 만점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 2013년도에 갔어요. 지금 2학년 됐죠. 걔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야 그 교수님이나 그 이적 씨나 이런 분들은 다 공부하라는 잔소리 할 필요 없게 안 해도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뭐하래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잔소리를 안 하니까 공부는 그냥 놀아도 엄마 가만히 있고 공부해도 가만히 있고 뭐 그냥 내 생활이구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공부한다고 엄마가 너 공부하는구나 칭찬해주고 너 노나 뭐 이러면은 그러면 안 돼요.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 공부는 엄마의 사랑을 방해하는 적으로 느껴지고 공부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아도 엄마는 날 사랑해주고 내가 공부해도 엄마는 날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애가 자라야 됩니다. 엄마 눈치 보느라고 공부하면 안 돼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애는 결국 성적 떨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만약에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는 잔소리 해도 안 합니다. 잔소리하면 더 안 합니다. 그런 애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한다고 모네 가다 공부하고 서울대 가고 그건 아니에요. 공부 적성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계속 강요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겠냐고요. 오히려 역효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원래 안 할 애를 더 안 하게 만들고 원래 할 애들 그냥 두면 할 애들도 안 하게 만드는 나쁜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엄마의 잘못된 개입이 제 책에 계속 나와요. 엄마의 잘못된 개입이 애 공부 방해합니다. 그냥 놔두면 할 애를 마음의 근력을 약화시키고 점점 나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력은 정신 차리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노력은 마음의 근력과 같은 겁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그것처럼 노력할 수 있는 정신력, 집중력, 그릿 이런 비인지 능력은 어려서부터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공부를 강제로 시킵니다. 애가 할 일을 해라 관여하고 너 시험 볼 거지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 줄줄이 꿰고 있고 너 내일 시험 보는데 뭐하니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 다리 근육이 생길까요? 겉으로 보면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죠. 하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매달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먹힙니다. 강제로 공부시키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먹혀요. 그 이후로는 안 됩니다. 애가 사춘기 지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너 고등학생이야 노력해 공부해 하면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리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일어서지도 못하네 제대로 걷지는 못한 애한테 달려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려서부터 혼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동기력이고 그걸 키워줘야 고등학교 때 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오해들을 다 불식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마음의 근력 이런 걸 발견한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미국 전체에서도 아주 인류 학생들이 모입니다. 9월에 이제 입학식을 하고 개강을 하죠. 그런데 입학식 하기 전에 7월, 8월 여름 동안에 정식으로 입학식 하기 전에 야수의 막사라는 지옥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장기 후보생, 군인으로 전환시키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테스트한다고 하는 엄청난 군사훈련을 6주 반 동안 시킵니다. 이거 다 할 줄 알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훈련을 통과할 자신 있는 애들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 이상 1200명 합격생 중에 약 70여 명이
탈락을 합니다. 중도 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해 대학도 못 가겠죠. 다시 말해서 웬만하면 포기 안 하려고 하는데 70여 명이 매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포기하는 애들과 끝까지 가는 애들의 차이는 뭐냐? 처음에 체력 점수라고 생각했어요. 이 체력이 약한 애들이 아마 중도 탈락하나 보다. 체력 점수 비교해 보니까 중도 포기자와 끝까지 가는 애들 차이가 없어요. 지능 차이가 없어요. 고등학교 성적도 차이가 없었고, 수능 성적도 차이가 없었고, 리더십이나 각종 성향에서도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있는 건 딱 한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릿에서만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전국 스펠링 대회, 스펠링 B라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예선 통과해서 전국 끝까지 최종까지 가는 애들과 못 가는 애들, 중학생들의 수학 성적 높아지는 애들과 자꾸 낮아지는 애들,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의 학점 높은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 초중고 대학생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의 영업 실적도 봤어요. 즉 아이는 공부 잘하고 어른은 일 잘하는 능력이 그릿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지능이나 재능에서 이런 차이가 나올 거다 생각하죠? 실제로 보면 지능이나 재능 차이 별로 없습니다. 높은 거 낮은 거,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수준도 봤고요, 심지어 외모와 건강도 차이가 있나 봤어요. 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오직 하나, 열정과 집념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릿에서만 차이가 났습니다. 열정과 집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열정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마음의 근력,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틀려도 어려워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는 공부를 잘할 거고, 설령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서 대학을 못 가거나 딴 걸 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건 인간 성취력의 기본에 대한 겁니다. 이 그릿에 대한 것은요, Promoting Grit, Tenacity, Perseverance,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교육부 보고서입니다. 미국 교육부에서도 2013년도에 딱 1년 전이에요. 2013년도 2월 달에 그릿에 대한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1세기의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기르려면 이 그릿을 길러줘야 된다. 그 그릿을 뭐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릿을 대표적으로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비인지 능력은 뭐냐면 인지 능력에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 그러면 항상 이쪽 이해력, 사고력, 지식, 기억력, 문제, 인지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된다. 이게 지능과 주로 관련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인지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인지 능력을 결국 결정짓는 것은, 더 나아가서 성취력까지 결정짓는 것은 비인지 능력, 그릿과 같은 거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끈기, 동기, 열정, 회복, 탄력성, 집념, 소통 능력 등등이 바로 비인지 능력이죠. 비인지 능력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열정과 집념을 바탕으로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 뭔가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게 비인지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어넣은 걸 잘 꺼내는, 투입과 산출이죠. 잘 꺼내는, 즉 어떠한 행위, 성취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공부 잘하는, 이거 진짜 공부 잘하는 법 강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 잘하길 바라죠. 우리 애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그래서 선행학습도 시키는 분도 있을 거고, 공부해라 강요할 수. 공부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애를 공부 잘한다고 하죠? 남보다 이해력이 빠른 애? 남보다 암기를 잘하는 애?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공부하는 애? 어떤 애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시험 잘 보는 애요. 시험 잘 보는 애를 우리 공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많이 알아야 되죠. 그것만 갖고 돼요? 아니요. 시험 불안증 어떡할 거예요? 맨날 수학 풀다가 실수하는 애, 저희 아이 같은 애, 고등학교 때 고3 첫 모의고사에서도 수학 시험에만 열 몇 번씩 실수를 해요. 1 곱하기 1은 2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당황도 아니에요. 막 풀면서, 수학을 풀면서 첫째 이거 풀잖아요. 풀면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손으로 쓰면서 머릿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덤벙덤벙 되는 거죠.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아, 실수야. 차분하게 하면 되지. 아니요. 실수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사다마오와 김연아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잘해요? 김연아 선수가 잘하죠. 압도적으로 잘하죠. 누가 연습 많이 했어요? 아사다마오가 연습 많이 했어요. 아사다마오는 전용 연습장도 있어요. 코치나 교육 프로그램 김연아가 못 따라가요. 김연아는 전용 스케이트장 있어요? 없어요. 무슨 아이스하키나 무슨 스피드 스케이트 틈 내서 써야 돼요. 누가 연습 많이 해요? 절대적으로 아사다마오가 많아요. 근데 김연아는 뭐에 강해요? 자, 진짜 시합이야. 수십억이 지켜봐. 올림픽 너 한번 해봐. 이때 떨지 않는 멘탈, 이게 필요한 거죠. 자, 너 진짜 수능이야 이거. 진짜 수능. 지금 이게 진짜 시험이야. 그때 실력 발휘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가르쳐요? 시험 잘 보는 법 가르쳐요? 시험 잘 보는 법 훈련시켜요? 그걸 왜 안 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릿은 뭐냐면 노력하는 능력이에요. 먼저 집념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 포기하지 않고, 더하기 진짜 시험이야 이랬을 때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는, 그게 바로 비인지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 스포츠 선수에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그런 능력이죠. 이게 바로 성취의 원동력입니다. 시험 잘 보려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 있나? 하나만, 수없이 많은. 시험 직전에 뭐 해야 된다, 시험 직전에 뭘 하면 성적 오른다. 정말 연구 결과 많아요. 재미있는 거 하나만, 제 책에도 나오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2001년도에 엠바디라는, 날리니 엠바디라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팀이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걸 뭐냐면 편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미국의 어떤 편견이냐면, 아시안들, 뭐 일본계,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은 수학 잘한다.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애가 수학을 더 잘한다. 여자애는 수학을 못한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계 소녀는 어떨까요? 서로 반대되는 편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시아니까 수학 잘해야 되는데 여자니까 수학을 못해. 그거 갖고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애한테 한국계 미국인,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 이런 애들한테 쭉 모아놓고 수학 시험을 치르게 한 거예요. 수학 시험을 치르는데 맨 1번 문항 앞에, 1번 문제 앞에 설문조사 같이 문항,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여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직설적이니까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문항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너의 친구는 여자가 많니, 남자가 많니? 이런 거. 너는 형제 중에 뭐 남자는 몇 명이, 여자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난 여자인데 여자친구가 많아. 이렇게 자기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살짝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인종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예요. 뭐냐면, 나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종을 쓰게 했어요. 뭐 아시안이다 뭐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는 화이트가 맞나 블랙이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항에 답하다 보면, 아, 나는 한국계야, 뭐 아시아계야, 이런 걸 생각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무작위로 시험지를 나눠주고, 수학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보게 했더니 놀랍게도 성적차가 이렇게 난 겁니다.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 사이를 두고 이렇게 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자야 라는 걸 생각하는 설문 문항에 답하고 수학 문제 푸는 애는 성적이 엄청 낮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아시아계지라는 걸 생각하기 설문조사 세 문항 딱 답하고 문항에 푸는 성적이 확 올라갔어요. 시험 직전에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건
성적에 특히 수학, 과학 같은 문제풀이, 단순 암기 말고요. 그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단지 이런 거, 이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긍정적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일 짜증났던 일 5개를 적으세요. 막 엄마한테 아담 맞아서 친구랑 싸워서 막 짜증났던 일 적고 문제 푸는 애와 지난 일주일 동안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일 5개를 적으세요. 와, 뭐 칭찬받았어, 상 받았지, 뭐 친구랑 잘 놀았어, 기분 좋았지, 이러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문제 푸네. 성적차가 또 이렇게 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얼마만큼 긍정적 정서 유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애 성적 떨어뜨리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 보러 가는 애 아침에 불러 세워. 너 시험 보러 가니? 무슨 애가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니? 너 같은 애 시험 망하지. 너 그래서 시험 잘 보지? 얼마나 잘 보자. 분명히 망합니다, 시험. 그렇게 야단치는 엄마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정신 차려서 애가 시험 너 잘 볼 줄 알고 그랬어요 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예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 애 성적 방해하는 엄마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고. 애를 긍정적 정서 유발하는 거, 자기의 강점을 보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조절 능력, 이거를 키워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한테도 필요한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실험을 했던 겁니다. 1960년도에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만 3세, 5세, 한국 나이로 5살, 7살 되는 학교 들어가기 미취학 아동 애들한테 2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한 그룹은 자기조절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 그룹은 그냥 보통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1 더하기 1은 2야 ABCD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63명씩 했는데 이 결과를 4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엄청나죠? 어린애들이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교육 수준도 이 자기조절 능력 훈련 받은 애들이 훨씬 높았고, 그 소득 수준도 높았고, 건강도 좋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지 않았고, 범죄에 연루될 확률도 낮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예? 그런 그 감옥살이 하는 평균 그 기간도 낮았고, 왜냐하면 이 동네 우범 지역이어가지고요, 웬만한 사람들 한 번씩 막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낮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빈민 보조금 받는 액수도 낮았고.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그 어렸을 때 자기조절 능력을 살짝 가르쳐줬더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반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가 가서 애들을, 저 A그룹은 그걸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너 오늘 뭐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 해라가 아니라 너 뭐 할래? 저 그림 그릴래요. 너 그림 그리기. 넌 뭐 할래? 저는 레고 만들기요. 너 레고 만들기. 이런 식으로 애들로 하여금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고, 너 한다는 거 해라 그러고, 다 집에 가기 10분 전에 모아놓고 너 그림 그리기 한다고 그랬지? 했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했니? 라고 돌이켜보게 하는 거죠. 저 그림 그리기 안 했어요. 왜 안 했니? 잊어버리고 딴 거 했어요. 너 딴 거 했구나. 너는 레고 만들기 했니? 네, 저 레고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지능 만들기. 그냥 바다만 적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게 끝이에요. 일주일 뒤에 또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뭐 할래? 너 뭐 할래? 그래, 했니? 이게 뭐냐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걸 내가 했는지를 2시간 반 뒤에 돌이켜보게 하는 겁니다. 어려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애한테 뭐가 생기냐? 자기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 노력을 해나가는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고 있습니까? 너 학원 가야지? 너 해야지? 계속 시키기만 하죠. 그러지 마세요. 애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애 영어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를 시키되 영어학원 가라가 아니라 너 영어학원 갈래? 미술학원 갈래? 아니면 그냥 놀래? 물어보세요. 그냥 놀래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영어학원 갈래? 그냥 놀래? 뭐 할래? 결국은 내가 영어학원 그럼 한번 갈래요. 이렇게 할 때까지 지가 한 데서 하는 거는 아이로 하여금 자기 결정력성을 높여줍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사는 거야를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중국집 가서도 너 짜장면 먹어가 아니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우동 먹을래? 근데 얘를 우동을 먹이고 싶거든요. 짜장면이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짜장면 먹을래? 우동 하여튼 자꾸 딱 물어보면서 그래 짜장면 저번에 먹지 않았니? 너 이번에 우동 먹을래? 아니면 군만두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유도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했던 그 연구 결과를 갖고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예요. 제임스 세커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리 유치원 연구 결과를 갖고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비용을 들여서 애들 교육을 시켰더니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 이득은 엄청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병원도 잘 안 가고 범죄도 잘 안 일으키고 비민수당도 안 받고 그걸 국가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미국 정부요. 돈 투자할 때 있으면 유아교육에 투자해라. 이거를 사이언스지,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냈던 겁니다. 가장 큰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린애들한테 강제로 영어 수학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임스 세커만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력, 다른 말로 하면 회복탄력성,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친화력, 다른 말로 하면 소통 능력, 회복탄력성,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비인지 능력, 그릿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더니든시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결국 어른이 됐을 때, 32살 어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성취력과 행복과 건강한 인생을 가지고 온다. 이걸 밝혀낸 연구도 있습니다. 그릿을 GRIT 한마디로 하면 G는 성장신념이고요, R은 회복탄력성이고요, I는 내재동기고 T는 끈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세 번째 거 성장신념과 내재동기,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하는 성장신념과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 하는 내재동기, 이 두 가지 1번, 3번 요소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불붙는 열정. 그 다음에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끈기에서 바로 집념이 나옵니다. 이 능력 성장 믿음을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가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개념인데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 성장 믿음은 뭐냐면 능력 고정 믿음의 반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지능은 딱 결정돼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지능이 결정한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능력 고정 믿음. 우리 애는 자동차 마력수로 따라서 150마력밖에 안 될 거야. 저 옆집에는 한 300마력 돼 보여.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빨리 출발시켜서 선행학습 시켜야 돼.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능은요, 몸의 근육처럼 노력하면 늘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은요, 무슨 능력이든지 노력하면 사람 팔 근육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납니다. 그걸 보인 게 그 캐롤 드웨의 이 능력 성장 믿음의 효과입니다. 그걸 키우는 법이 바로 노력을 칭찬하라 이겁니다. 어떤 문제를 했을 때 야, 너 진짜 노력 많이 했나 보구나. 노력을 칭찬하고 과정을 칭찬해야지. 어떤 애가 뭐 하나 풀고 나면 와, 우리 애는 영재구나. 넌 진짜 천재인가 보다. 넌 지능. 이러면 얘는 능력 고정 믿음을, 능력은 고정된 거구나. 난 날 때부터 천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는 회복 탄력성이 약해집니다. 어떤 문제라도 갑자기 안 풀려.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봐. 막 이러고 노력을 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실험으로 결과가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런 능력 고정 믿음을 가진 애들은, 지능을 자꾸 칭찬받고 잘하는 애들은 중학생들 됐을 때 자기 분리화,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우려가 높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시험 못 보면 머리 나쁘다는 게 입증될까 봐 시험 공부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때 더 놀아. 친구들한테 나 논다고 더 자랑하마. 그래서 시험 못 본 거 내 지능이 아니거든. 나 공부 안 했거든. 넌 했니? 난 안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유능성 또는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중학교 남자애들에게 이거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시험 때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애가 이런 능력 고정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일수록 과정을, 노력을
칭찬해주고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어떤 그 신념, 어떤 믿음에 따라 성취력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가 수학 과목에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수학은 남자애가 더 잘해. 그래서 XY 염색체 중에 남성을 결정짓는 Y 염색체가 수학 유전자다. 1980년대까지는 막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지금 뭘 나타내냐면, 제가 여기 가서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상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이게 수학의 차이예요. 남학생, 여학생의 수학 성적 차이가 나라별로 다 달라요. 여기는 터키, 한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남녀 수학차가 많이 나고, 여긴 점점 줄어들다가 저쪽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가면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자애들이 수학을 더 잘해요. 나라별로 차이가 나요. 즉 문화적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적 차이는 뭐에서 결정되는가?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 나라들의 여성 사회 진출도, 남녀가 얼마나 평등하게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UN 그 스코어로 딱 보니까 남녀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남자애들이 훨씬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편견이 실제로 애들 공부를 보시고, 집안에서도 너 같은 게 무슨 공부해봐야 뭐 그렇게 공부 못합니다. 그런 그 생각, 능력, 성장, 믿음 엄청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성장신념, 내재 동기, 자기 동기력, 회복 탄력성 끈기, 이게 자기 조절력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조절력 키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조절력은 이렇게 쭉 노력하는 힘인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언제 생기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저 변연계라는 게 있는데, 변연계는 감정의 중추입니다. 그 감정의 중추 저 속에 이 편도체라고 있어요. 아몬드 같이 생겨서 아믹달라라고 하는데, 그 편도체가 있고, 편도체 옆에는 히포캠퍼스, 혹시 해마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해마체가 바로 기억 학습을 담당하는 기억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분노, 공포, 불안감, 막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게 받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확 커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 위기에 탁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원시인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의 어느 원시인이 돌도끼 메고 토끼 한 마리 잡을까 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만한 집채만한 멧돼지가 나타나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 편도체가 확 활성화됩니다. 피가 몰리고 활성화됩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게 커지면 여기서 신호가 시상하부라는 데로 가고, 시상하부에서 우리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글루코코티코이드 이런 걸 쫙 분비해서 사람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상태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에너지가 근육으로 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스톱합니다. 첫 번째 스톱하는 게 소화 기능이 일단 쫙 정지가 됩니다. 왜? 지금 멧돼지가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아침 먹은 거 소화하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야, 소화 스톱. 지금 이 위기부터 해석하자 해서 소화 기능 스톱. 두 번째는 생식 기능도 스톱됩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정자 난자 생산해서 이 후손 만들, 지금 그거는 좀 일단 스톱해도 되잖냐. 그래서 그것도 스톱.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이 스톱됩니다. 지금 큰 외부의 적이 날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무슨 이 백혈구 작동시켜서 박테리아 잡아먹고 이런 면역 이런 거, 그것도 일단 스톱. 그래서 온몸에 근육으로 에너지가 쫙 몰리고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이 원래 그 원시인이었다면, 원래 사람의 원래 자연상태 몸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5분, 한 10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5분 내에 결판이 나겠죠. 내가 멧돼지한테 잡혀먹든 때려잡든 뭐 도망가든 5분 안에 결판이 나면 다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인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이게 5분, 10분 내에 해결이 안 되는 멧돼지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뭐예요?
수능 멧돼지. 이거는 3년 내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큰 멧돼지. 그리고 수시로 중간고사 멧돼지, 기말고사 멧돼지. 이게 편도체가 가라앉을 틈이 없어요. 어른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것도 계속 무슨 프로젝트 마감 멧돼지, 무슨 사장님 멧돼지, 부장님 멧돼지, 뭐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스트레스 받은 상태. 그래서 이 여기저기 어깨가 쑤시고 목이 아프고 근육으로 이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뭐 면역 기능 떨어져서 맨날 감기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고3병이에요. 근데 고3병은 요즘 고등학생 애들한테는 3년 내내 계속됩니다. 옛날에는 고3이어 계속돼서 요즘은 내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내신 볼 때는 애들의 긴장 상태가 이것이 대학 입시에 바로 반영된다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대학 입시 치르는 긴장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 몸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이 편도체에 자꾸 피가 몰리고 그러면은 뭐가 약하냐면 이 해마체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건망증 생기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젊어서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분은 나이 들어서 노인성 치매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인성 치매가 바로 이 해마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낮춰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법, 그것이 바로 감사 명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싸우고 맨날 가정 불화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애 성적 떨어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이 화목하고 애가 행복하면 그 가난함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애를 행복하게 하는 게, 이게 성적 올리는 첩격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이런 연구 결과 많고요. 어려운 걸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그 다음에 노력하는 그릿과 이 능력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동기력과 자기 조절력, 지금 말씀드린 두 개, 그게 그릿의 요소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릿을 측정할 수 있고요. 자기 조절력과 소통 능력, 이게 제가 3년 전에 쓴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회복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기 동기력, 자기 조절력, 소통 능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비인지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런 그 자세한 그 내용들은 내재 동기, 자율성, 유능감, 과제 지속력, 감정 조절력, 긍정성, 공감 능력, 관계성,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측정을 하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성적은 높아, 근데 그릿이 낮아. 그런 애들은 엄마가 하라고 해서 강제로 공부해서 지금 성적이 좀 높은 애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애들은 나이 들수록 학년으로 갈수록 성적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은 성적은 좀 낮은데 그릿이 높아, 또는 성적은 좀 낮지만 그릿부터 일단 키워줘요. 그런 애들은 쫙 성적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로 고1 때부터 제가 검도해라 뭐해라 여기 하는 그 그릿 훈련법을 운동도 하고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고2, 3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쫙 계속 올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게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켜야 이러한 요소들이 올라갑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 정서는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긍정, 이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은 걸 얘기해요. 기분 좋은, 잔잔한 행복감을 얘기해요. 짜릿짜릿한 행복감도 아니에요. 뭐 로또 당첨돼서 와 신난다, 이게 아니라 편안한 잔잔한 행복감, 그게 사람의 능력을 올려줍니다. 그걸 하려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시안 걸이냐 너 무슨 남자냐 여자냐 하는 그 연구 있죠? 그것처럼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올려줘요. 그 다음에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해야 돼요.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good person,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애들을 인성이 제대로 됐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성교육 하는데 공부 성적이 좀 떨어져도 사람이 돼야지. 좀 성적이 중요해?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들 생각해요?
인성교육을 하면 성적을 좀 떨어뜨려도 그거 아니에요. 인성교육 제대로 하죠? 무조건 성적 올라갑니다. 또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주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소통력, 관계력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제임스 에크만도 얘기했잖아요. 친화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해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타인을 긍정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또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기를 시키면 됩니다.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긍정적 정서가 향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 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꽃, 내 인생에 벌어진 이 꽃을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꽃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게 되죠. 즉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한꺼번에 하는 게 감사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감사 명상을 시키면 온갖 신체 지표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고 능력도 향상된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감사 일기 쓰는 게 감사 능력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5가지를 적게 해보세요. 이거 몇 주만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달라집니다. 아이한테 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밤에 하루 있었던 일 감사한 거 5개 적어보세요. 애들이 그럴 겁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달라졌어. 딴 사람 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감사 명상을 하죠. 명상도 하면 좋은데요.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그 명상 그 앱 많아요. 공짜 앱. 저 그거 공짜 앱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애랑 고3 때 계속 밤 자기 전에 명상을 했습니다. 10분씩 15분씩. 그 잠도 깊이 자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완화됩니다. 명상훈련은 뇌과학자, 인류 뇌과학자들이 그 효과를 입증했고요. 감사 명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 아이 검도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3 때 그 외고 떨어지고 일반고 가면서 난리치면서 그때부터 얘가 검도장을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즉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 검도뿐만 아니라 어쨌든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건 뇌에 좋습니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뇌에 좋아요. 몸에도 물론 좋지만 그게 우리가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뇌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뇌의 유산소 운동에 대한 그 효과는 실제로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고 학습 능력, 집중력 향상시키고 이 연구 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운동만 시키면 좀 성적 안 올라가겠지만 운동을 시키면 분명히 그냥 계속 앉아있을 때보다 성적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장 뭐 하냐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도록 아이를 가르치세요. 2번째는 긍정적 정서 강화를 위해서 늘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일기 쓰고 감사 명상시키세요. 3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땀을 할 때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안 흘리면 안 되고 이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시키세요. 이러면 아이의 마음의 근력이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도 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이 무슨 지금 사업을 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시던 뭘 하시던 그 일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어른도 이걸 통해서 성취력이 향상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실천하면서 그릿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행복한 엄마가 되시고 그 행복을 아이에게 전해주셔서 행복한 아이로 키우시면 그 아이는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마음이 강하고 놀라운 성취력을 발휘하는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